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후 들어 시장 낙폭이 커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장이죠.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쫄깃쫄깃하게 들어오셨어요. 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네. 앞에 좀 대기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이분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자,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가 무색한 오늘 시장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 상승 종목 200개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시 때는 4,000선과 900선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이런 선들이 모두 깨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네. 다행히 저점에서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지금은 4,000선과 900선 모두 회복한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여전하지만 개인들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지수 방어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20일 이평선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고요. 특히 LG엔솔은 계약 취소 여파에 따라서 장중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이달 들어서. 네, 이달 들어서요. 워낙 시총 상위주들이 이번 달 안에 워낙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 정리해 왔는데 생각보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네요. 꽤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일에 관세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네. 그 이후로 주가가 잘 버텨주면서 시총상위 상위단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또 삼바 역시 이번 주 초에 바이오주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나름 빨간불을 지켜내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12월 중순 이후에 조방원들이 흔들리면서 조방원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엔솔이 12월 초에 좀 바짝해서 우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둘째 주부터 내리파란불을 보이면서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하는 오늘이 종목이 문제죠. 됐습니다. 오늘이 문제입니다. 조방원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가 생각보다 이달 들어서 부진한 쪽은 그쪽이다라는 얘기고 네. 그래도 지금 4,000선은 또 어떻게든 좀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 글로벌 투심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시장이? 일단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첫 번째가 전반적으로 연말 상황에서 수익 실현 매도세가 사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부클로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들이 내년에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명확하게 지금 시장이 제시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내린다던가 뭐 점도표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이 부분이 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AI 성장론과 AI 또 버블론이 계속 지금 부딪히면서 네. 뭐 오라클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브로드컴까지 합쳐지면서 또 다시 이제 AI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또 치솟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관망세가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내년을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안에 회복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 어제 상무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정부도 지금 환율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봤는지 오늘 뭐 새로운 대책을 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좀 유통하기 쉽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약간 일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세를 조금 뭐랄까 반전시키기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가장 큰 게 다른 것보다 외환시장에서 지금 달러 공급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수요가 지금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매년 200억 달러 미국과 무역 합의금 지급이라든지 가계 기업의 어떤 보유 증가, 달러 자산의 어떤 투자 증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매도세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일부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기획재정부도 좀 여기에 관여를 해갖고 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더 늘리려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지만은 이 전반적인 아까 말씀한 4개 정도의 이런 추세를 달러 수요에 대한 추세를 막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족하다. 보면 예, 네. 연말까지는 한번 1,450원에서 한 1,480원 사이에서 계속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규제 대책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자, 내일 BOJ 금리 결정 이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엔캐리 자금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뭐 신흥국에서 좀 빠져나간다는 가설을 우리가 지금 세워본다고 한다면 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좀 내일 좀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다는 것은 네.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엔캐리 청산이거든요. 뭐 엔화가 여태까지 이제 매도 통화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들이 좀 비싼 미국 달러를 사실 매수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반대로 청산이 될 경우에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머징 마켓도 똑같은 이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엔캐리 청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주요 통화 간의 캐리 청산이지 네. 이머징 통화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증시에 와서 이제 증시 자금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데 사실 금리 차를 노리는 엔캐리 청산이기 때문에 사실 양국 간의 통화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 위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하는 좀 강세로 같이 엔화에 맞춰 갖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면은 국내 국채에 대한 매도세도 좀 커질 수가 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가능성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달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한 일본이 3%까지 올라갔고요.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지금 2%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지금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강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달러 국채를 이제 청산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보면은 사실 미국 베센트 장관의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쓰나미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오늘 밤에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이제 인플레 압력을 좀 높일 수 있어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10시쯤 나오잖아요. 이거 현재 예상이 어느 정도예요? 우선 CPI 그냥은 전년비 3.1% 상승으로 나오면서 네. 9월 대비 한 0.1%포인트 소폭 상승 전망되고요. 근원 CPI는 3%대 상승으로 지난 9월과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번에 가장 주목할 것은 앞자리가 2일지, 3일지인데요.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2가 나올지, 앞자리 2가 나올지, 즉 뭐 2.9% 이렇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2로 나온다고 해도 영향이 엄청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표 집계가 한 11월 중순부터 집계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정확한 것이냐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아직은 관망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제부터 인플레 3%가 낮은 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금, 은, 원자재 가격 다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가 지표까지 높아진다면 증시가 결코 안전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금 가격, 은 가격 다시 또 이제 회복세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게 달러 약세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보면은 유가를 빼고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 동 이런 기초제 그 메탈에 대한 가격이 또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큰 것은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11월 달, 10월 달 보시면은 60달러 밑에서 계속 움직였고 지금 최근에는 5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네. 뭐 지금 한 4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가 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사실 반대로 좀 요번에 좀 둔화되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둔화될 것이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2026년 지금 연준이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점도표 3.4% 그다음에 GDP 성장률 2.3% 상향 조정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2027년까지 해서 2%로 수렴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이제 4% 중반 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실업률은 벌써 4.6%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엔 계속 2% 안쪽으로 수렴을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준이 원하는 지금 전망치 안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뭐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자리가 2가 나와야 된다. 이. 네. 2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지표 좀 경계감 갖고 봐야겠고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도 지금 반도체주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라클 쇼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 섹터가 뭐 펀더멘털하고 관계없이 투자는 좀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AI 반도체하고 네. AI 기업들 간에 일단 차별화를 일단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당장은 지금 AI 반도체 회사들이 AI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지금 엮여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자. 왜냐하면 AI 기업들은 지금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출도 이렇게 뭐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채권 레버리지도 발행하고 현물도 쓰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간에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에도 견고하지만 나머지는 또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에 AI 반도체는 이 인프라 수요 급증하고 있는 인프라 수요에 지금 반도체를 공급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영업 수익 다 지금 문제 없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여기다 기술 개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은 저평가되는 가는 국면이고 한쪽은 계속 고평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좋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매크로 환경에 지금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AI 반도체와 그다음에 AI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차별은 이제 분명히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유틸리티 업체 GE 버노바가 어제 마이너스 10% 급락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력은 항상 부족하다는데 우리 반도체,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오늘 여지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전력은 계속 필요하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전력 부족 사태가 네. 다른 것보다 사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민간 부분의 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라클이 얘기한 이제 미시간주에 짓고 있는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른 데이터 센터들 어떤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전력이 계속 이제 더 공급을 더 이제 지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데이터 센터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력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까 당분간? 저는 뭐 당분간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또 종목들이 이걸 또 대체를 해줘야죠. 당장은 오라클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고 이게 장기적인 이벤트로 가려고 그러면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뭐 랩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회사들도 네. 마찬가지 상황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에서 2차 전지 섹터는 또 다른 우려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뭐 LG엔솔 대규모 계약 해지 건이 나오는 반면에 탄산 리튬 가격은 또 치솟고 있다 그러고. 그렇죠, 네.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관련돼 있는 배터리 쪽은 이미 사실 뭐 워낙 매출이 안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사실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전기차 쪽 분야를 일단은 이제 축소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2026년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걸 빼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어떤 판매 확대는 올해 한 25% 정도를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3%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지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드가 계약 해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미 다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 이벤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니라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의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대규모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죠. 전력 쪽에. 두 번째는 모빌리티 수요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든지 요즘 보시면 항공기 잠수함, 뭐 스마트폰 다 들어가는 배터리들의 어떤 맞춤형 배터리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공급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의 어떤 소재 쪽은 기존에 보시던 그냥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ESS 시장과 모빌리티 쪽으로 옮겨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확대를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우울한 얘기는 이완수 대표님이랑 하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는 우리 권미정 캐스터가 또 해줄 예정입니다.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 오늘 이게 아주 핫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벤처 투자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기도 했었죠. 네. 정부가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열었는데요. 창업 오디션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돈을 얼마나 지원할 건데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일정들을 그 정책들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푸는 일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정부가 26년 모태펀드, 이 모태펀드가 벤처 투자사의 벤처 펀드에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펀드인데 이 예산을 1조에서 1조 6천억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연기금과 퇴직연금도 이 모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민간에서도 증권사 돈이 벤처 쪽에 의무적으로 돈을 풀게 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실제 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 벤처 투자에 예산이 정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 뜨고 있는 벤처 투자 기업들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을 보시면은 40조 원, 연 40조 원이죠. 네. 연 40조 원의 벤처 투자 시장을 조성하겠다. 특히 AR이라든지 딥테크 이제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이라든지 유니콘, 데카콘 그 기업들 50개를 더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은 기술, 지역, 인재, 투자 이런 4대 중심의 전략을 확보하겠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벤처 기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이미 출범돼 갖고 해남 쪽에 벌써 데이터 센터단지 만들고 있고 용인 1년에 30조씩 그렇죠. 쓰겠다잖아요. 예. 용인은 이제 클러스터 단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연말까지 정부가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다 보면 이 정책까지 합친다고 그러면은 한 세 개 정책 보면은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온 우주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을 돕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정부 정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처 투자 이쪽 좀 유념해서 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섹터에도 오늘 또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폐암 치료제 SC 제형이 FDA 승인을 받았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회사 얘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번에 허가받은 존슨앤존슨의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가 유한양의 렉라자라는 경구용 약품과 함께 처방되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리브리반트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렉라자의 처방도 함께 늘어날 거란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유한양의 렉라자는 경구용이고요. 리브리반트는 원래 병원에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링거를 맞아 했는데 이번에 주사 한 방이면 완료되는 형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번 2분기에 이거 SC 제형 승인이 났었는데 그 다음 분기에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 병용요법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매출이 2배 이상이나 한 개 분기 만에 확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미국 역시나 SC 제형 변경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컸던 시장이었어가지고 매출 확대 효과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성과 같은데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모두 오늘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반영이 끝나서 그런 건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죠. 알테오전만 해도 사실은 코스피를 옮기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번 매출 한 2조 원 이상 내겠다고 하는데 이미 시가총액을 보면 사실 20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치 벌써 땡겨 쓰고 있는 거죠. 여기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무슨 렉라자에다가 이제 리브리반트까지 다 들어갔을 경우에 내년에 매출이 한 3조 원까지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7조, 8조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들은 조금 고평가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술에 문제가 있다, 매출에 있다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만큼 세게 반영돼 있으면은 잠깐 좀 조정을 좀 바꿔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울한 얘기는 이완수 대표님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산타랠리가 지금 불확실한 연말 증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관망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관망보다는 저는 이제 산타랠리는 사실 가능성은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았고요. 연말연시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관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가족과 함께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싸움 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쪽 한번 보시자. 아.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주사라든지 정유주 소비재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는 연말에 산타랠리보다는 좀 시장의 조정이 좀 있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2026년도 1월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저평가된 국면을 좀 들어갔을 경우에 네.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매크로 상황의 어떤 호전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1월 랠리 상승을 반대로 12월 산타 랠리가 모든 만큼 1월 랠리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턴가는 모아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권미정 캐스터가 우리 시총 상위주 중에 어디가 지금 12월에 가장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느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완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